자, 죄송한데 저는 왜 부르셨죠 이런 거? 아 그래도 같이 있어야죠. 모터스를 이렇게 달고 있는데. 네, 일부러 입고 왔습니다.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울산이 정말 17년 만에 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2005년 이후죠. 네, 이거 대단한 우승이고 전북현대의 연패 기록은 울산이 이제 깨게 된 거죠. 그렇죠. 일단 전북현대 팬의 이번 시즌 어떤 뒤돌아봤을 때 네. 소회를 좀 물론 뭐 정훈이랑 같이 우리가 축구 뒷담화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밌었죠. 네. 기본 스탠스는 그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어제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또 이제 마지막 경기고 하다 보니까 전주성을 좀 갔다 왔는데 그냥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모로 전북에게는 아주 다사다난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제 이제 관중이 한 7,000명이 좀 넘게 왔습니다. 근데 그 수치도 좀 아쉽더라고요. 적죠. 난 여기서 한 10,000명은 더 와야 된다. 그렇지. 네. 전주성은 원래 평관이 굉장히 높은 구장이잖아. 인기 구단입니다. 그리고 전주성이 축구 보기에도 중계하기에도 되게 괜찮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되게 그 의자를 이번에 초록색으로 아, 맞아. 정말 좋아요. 엄청 예뻐요. 잘 바꿨어. 약간 밋밋했던 색감이었는데 그치, 분홍색도 막 들어가. 이상했어. 맞아. 좀 청록색 이런 색깔이었는데 좀 그랬는데 뭐 의자도 바꾸고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내가 K리그 1 첫 번째 현장이 강릉이었고 네. 두 번째 현장이 전주성이었어요. 나는 K리그를 전주성에서 중계를 해본 적이 없어. 야, 그건 좀 아쉽겠다. 전북 경기를 해봤는데 그건 좀 아쉽지만 어쨌든 뭐 관중도 좀 많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모로 좀 분발해야 될 시즌이었다. 그래야죠. 그래도 이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어쨌든 FA컵 결승이 남아 있고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또 그렇지. 득점왕이 됐죠. 득점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우승은 울산현대. 네, 전북 얘기하는 시간 아닙니다. 맞아요. 우승 울산현대고요. 울산은 축제 분위기였다고 하죠. 당연히 축제 분위기였을 것이고 그 이전의 경기들에서 울음을 터뜨렸던 여성 팬들도 인터뷰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우승을 기다렸나. 오죽했으면 이제 청이 형이 현장을 갔을 때 12년산 이제 초딩이 17년 만에 우승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엄마 17년 만에 우승이에요. 예. 넌 하지만 12살이야. 12살이야. 예. 재밌는 에피소드. 그만큼 기쁘다는 거죠. 그럼요. 최종 성적 38경기 22승 10무 6패로 2005년에 이어서 17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울산현대는 별이 이제 세 번째 별을 달게 됐고요. 다시 한번 느끼지만 K리그 우승 트로피는 정말 예쁘고 그렇지. K리그 우승 트로피에 조금 이제 가려지는 그 트로피를 가리는 약간 그 트로피를 선수들과 감독의 몫으로 좀 차지해야 되지 않나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도 좀 들기는 해요. 이거 하고 그럴 때 네. 제 조원이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상이 잡혔나 봐. 난 못 봤어. 완전 K리그 잡혔어요. 트로피 그 박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게 있었는데 박스가 어디 저기 택배 상하차에서 완전 찌그러진 박스에서 왔대. 제발 그런 거 좀 잘하자라고 이제 조원이 형이 했었는데 그런 것도 누군가에게는 별게 아닐 수 있지만 리그의 권위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런 거는 나는 그 성대하고 웅장하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박스에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대회 규모가 뭐 비교는 안 되겠지만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 딱 준비해놨다고 마지막에 우승 딱 확정되는 그거 순간 나오잖아. 거기서 그냥 바로 각인 돼가지고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쁘게 오면 되잖아. 아니면 좀 감춰서 오던가 그래, 안 보여주면 돼요. 그런 거 스스로 권위 깎아먹는 왜 거니까. 그런 짓을 하냐? 그러니까. 뭐 여튼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생 최고의 순간이 그럼. 팬들, 선수들, 네. 감독, 코칭 스태프 다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이 우승을 바랬으면 네. 홍명보 감독도 진짜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는 얘기를 이거 많이 했잖아. 맞아요. 예. 그들의 인생 최고의 순간을 좀 더 멋지게 꾸며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건의사항을 남기겠고 홍명보 감독이 우승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역시 결정적인 건 리더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이 그 흔히 이제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던 그 10년 주기설, 그렇죠. 92 K리그 우승, 네. 2002 한일 월드컵 4강, 네.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그렇지. 2022 K리그 1 우승까지 정말 대업을 좀 달성하고 있는 해인데 이 감독의 1년을 요약해 보면 전북과 어쨌든 우승 경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북은 시즌 내내 뭔가의 얘기거리들 부침이 좀 많았어요. 팬들의 뭔가 관중수가 좀 저하되는 부분도 그렇고 약간 대표이사나 감독에 대한 팬들의 불만들도 좀 많았죠. 쏟아져나왔고 감독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기도 했고 다양한 얘기거리들이 많았었죠. 전북은 올해 어려운 해였어요. 맞아요.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 진짜 다 정신 차려야 네. 돼요. 네. 반대로 울산은 정말 아주 단단하게 뭉쳤어. 뭉치고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가장 먼저 울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터내셔널 매치라고 인터내셔널. 이게 팀이야? 그래. 새끼들아! 빡! 하는 어. 그런 것도 있지만 팀 자체가 얼마나 하나의 우승을 위해서 얼마나 크게 결속되어 있는가를 많이 느꼈던 것 그렇지.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즌 내내 뭔가 부침이 많고 다양한 얘기들이 불필요하게 많았던 전북과 다르게 울산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흔들리지 않은 채로
꾸준하게 성적을 내왔다. 좋은 분위기를 이어왔다는 분이 역시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은 당연히 높은 평가를 받을만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명보 감독이 보여주는 전술적인 역량 또한 저는 이번에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홍명보 감독의 울산 경기를 볼 때마다 그 보수적인 교체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답답함이 있어요. 이거는 네, 감독의 스타일인 거죠. 그래, 이건 안 바뀌는 거거든. 왜냐면 펩도 그러거든. 그렇지. 맞아요. 이게 펩도 교체 아예 안 쓰고 경기 끝나는 경우도 있고. 89분 첫 교체.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팬들이 이거 좀 개선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뭐 결과적으로 우승을 따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에 대한 평가는 우승한 감독이 되는 거고 홍명보 감독의 전술과 별개로 저는 이번 시즌의 포인트는 마틴 아담이었다고 봅니다. 맞아요. 마틴 아담은 이 여름 이적 시장, 유럽 기준으로는 겨울 이적 시장에 적절한 영입이 어떤 식으로 본인들에게 트로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거든요. 그 직전 시즌 오세훈, 그다음에 다른 공격수들 김지현 부진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마틴 아담이 들어와서 마지막에 보여줬던 승점을 가져다 주는 골들 이런 거 뭐 저기 현대가더비라거나 그 마지막에 강원 경기에서도 배로 넣었잖아. 아니 그리고 현대가 더비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그렇죠. 현대가 더비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현대가 더비 전북이 이겼잖아요. 네. 그럼 또 전북이 그래 그림이 어떻게 되냐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마틴 아담을 잘 데려온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전반기로 놓고 보면 아마노준의 영입도 아마노준도 시기가 좋았죠. 좋았고. 외국인이 이번에 다 잘 됐어. 아마노주는 그때 저 컨텐츠 촬영 때문에 한번 갔다 왔죠? 만나고 팬케이크, 왔잖아요. 진짜 사람이 나이스 가이. 너무 그거예요. 그래. 완전 프로야 그냥. 네, 에티튜드 너무 좋고. 왜 팀 분위기를 올려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엄원상도 사실 이번 시즌 영입입니다. 너무 잘해서 우리가 이거 좀 얘기를 안 하게 되는데. 엄원상 진짜 존나 잘하죠. 그렇죠. 엄원상 오는 순간부터 그 근방에 공기가 바뀝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동경, 이동준 등이 다 빠진 상황. 그렇지. 그리고 시즌 중 공격수까지 변화가 되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울산은 이런 성적을 내왔다는 점이 포인트고 네. 어떻게 이제 이 포인트를 잡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잘한 선수를 조명할까 아니면 어느 포지션이 잘했나 이거 조명할까 했다가 저는 시간 순서대로 울산의 시즌을 좀 좋아요. 요약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플랜 A는 아무래도 4-2-3-1 형태로 홍명 감독이 출발을 했는데 처음에는 3선에 한 명이 내려오는 이제 변형 백스리에 그렇죠. 그 위쪽에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배치되는 3-1의 구조였어요. 아니면 뭐 변화를 준다면 2 정도의 구조인데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은 후방 빌드업을 중요시했고 후방 빌드업을 바탕으로 중앙의 수적 우위를 만드는 쪽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네. 풀백에는 서령우와 김태환이 이제 좌우 풀백에서 오버래핑을 가져갔는데 서령우 선수가 특히 왼쪽 풀백으로 더 정착이 되고 성장을 한 시즌이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 역발 풀백이죠. 그쵸. 맞아요. 김태환 선수는 다시금 뛰는 걸 보면서 느끼지만 K리그에서의 탑급 풀백이라는 점을 분명 각인시켜준 시즌이었어요. 막판에 이제 부상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좀 김태환은 걱정이죠. 김태환이죠. 네, 아무래도 네. 월드컵에도 이제 승선이 유력한 선수이기 때문에 몸 관리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갑자기 또 들고요. 주원이 형이랑 김태환 선수 그 따라하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그 그거. 표정, 예, 주원이 형 표정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자, 이 풀백들의 오버래핑을 바탕으로 측면은 풀백들의 역할이 좀 컸는데 윙포워드는 안쪽으로 좁혀서 중원의 수적을 가져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방에서의 안정적인 볼 배급, 움직임을 가져가 줄 수 있는 아주 양질의 선수단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박용우, 그렇지. 네, 여기에 이제 이규성, 언성 이후로 이규성입니다. 맞아요. 이규성 정말 조명해야 되는 선수입니다. 왜냐면 이영재가 사실 그렇지. 빠진 자리를 네. 이걸 어떻게 메울 거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과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후방에 이규성 없으면 빌드업에 문제가 생기고 수비 라인에 대한 어떤 커버도 이규성이 해주는 게 엄청 컸습니다. 활동량, 전진, 배급, 후방 빌드업, 그렇지. 중원의 양질 역할을 다 해냈었죠. 워낙에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규성 선수가 스타일이나 어떤 이런 게 되게 반짝반짝 와 주목을 많이 받는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라 그렇지 진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준 선수죠. 그쵸. 여기에 MVP 후보 이청용까지. 아 이청용은 뭐 당연히 네, 인정입니다. 사실 이제 울산이 3일 형태, 2일 형태로 처음에 빌드업을 하면서 다른 팀들보다도 아주 우수한 플레이를 보여줬고 이 시기에 전북은 김진수도 못 나왔었고 그치. 초반에 홍정호 선수도 MVP 출신의 홍정호 선수도 네. 부상으로 빠지고 이런 부침 속에 초반에 전북이 좀 저조했었어요. 아무래도 우승 경쟁에 있어서는 그 초반의 승점 차이가 좀 컸다고 보는데 울산은 아주 훌륭한 선수 구성과 플랜 A를 보여줬다. 표정이 많이 씁쓸하네요. 시즌 내내 저조했습니다. 초반에만 저조한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네네네. 그건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말썽이 많았으니까. 또 아까 얘기했던 울산의 그 중원 수적 우위 이거는 이 상대가 어설프게 압박을 하면 오히려 중앙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울산이 그걸 풀어내면서 더 이쁘고 더 양질의 축구를 할 수 있었다는 걸 뜻하거든요. 특히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를 공략했던 아마노준의 움직임이나 레오나르도 선수의 그 배우 침투와 득점력, 공격수 기근 현상에 있었던 울산에게 레오나르도 영입은 정말 좋은 포인트였죠. 좋았죠. 네, 그리고 여기에 측면에서 엄원상이 가져다주는 네. 특별한 플레이에 박호 선수가 보여주는 역시 측면에서의 파괴력. 후반엔 좀 아쉬웠어요. 박호는 후반부에 가서 이 선수가 패턴 플레이어 아니야? 네. 이게 좀 읽히는 느낌이거든. 요거는 맞아요. 조금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적어도 중반기까지는 뭐 통했죠. 박호 선수도 상승세를 이끄는 네. 주역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울산은 그러다가도 조현욱 골키퍼가 아무래도 킥에 대한 좀 불안점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강한 압박에 나왔을 때 약간 그 부분을 풀어나오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좀 있었어요. 예. 물론 대부분의 경기는
사실 울산을 상대로 양질의 압박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 압박을 하다가 제풀에 지치기 마련이었고 상대가 압박을 하면서 약간 빌드업에서 변수가 발생되는 경기들이 생겼는데 그럴 때마다 이 K리그 MVP 후보에 올라있는 이청용 선수가 정말 든든한 후방 빌드업의 조력자 역할, 주역 역할, 그쵸. 세트피스 키커 역할까지 소화를 해줬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양질의 미드필더들을 통해서 울산은 중반기까지 좋은 성적을 냈는데 근데 그러다가 또 한 번의 위기가 와요. 여름이 지나면서 이제 울산을 상대로 만나는 팀들이 다 걸어 잠그기 시작해요. 그렇지. 올라 내려앉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사실- 시기에 울산 경기를 보면은 사실 좀 저는 지지부진했다라는 느낌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경기도 지리하고 울산 팬들도 답답했고 이걸 뚫지를 못하는데 그러다가 많이 올라갔다 후방에서 이제 카운터 한 방에 얻어맞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결과를 못 챙긴 거죠. 그치. 물론 좋은 축구를 하긴 했지만 네. 반대로 이제 전북은 이 시기에 물론 전북도 경기 내용적으로는 계속 말썽이 많았던 시즌인데 결과를 좀 냈지. 이 시기에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승점 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고 특히 전북 얘기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후반기 모두바로의 하드캐리. 바로 존나 잘했지. 모바로는 예. 제가 예전에 그 대팔람 예. 바로 오랜만에 듣네요. 팔 넘기려고 했었는데 이잘비로 제가 사과 그래, 말씀드렸어요. 바로는 후반기에 캐리했어. 진짜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바로가 미친 활약을 하는 거 울산 팬들에게 긴장 요소였을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울산에 누가 있었느냐? 여름에 영입이 돼서 팀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준 마틴 아담. 그래, 마틴 아담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는 지난 시즌 울산 상대로도 엄청 잘했어요. 그치. 아, 그건 맞아요. 골도 많이 넣고. 음. 근데 마틴 아담이 제가 이제 마틴 아담 선수를 그 네이션스리그 헝가리. 때 이제 헝가리 국대잖아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헝가리 대표팀 경기 중계하면서 이제 딱 보고 느낀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앞선 경기를 볼 거 아니야. 아니 그 잉글랜드 수비진을 질질 끌고 다녀. 그래. 이 피골이 이러니까. 몸이 이렇게 좋은. 진짜 현대중공업 그거 진짜 내 5년 내에 본 그 입단 사진 중에 최고라니까. 네, 존나 잘 어울린다고. 뭐 소주 마셨다는 인터뷰도 얼마 전에 그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입에 좀 안 맞았다 이런 그렇지. 얘기를 했는데 네. 뭔가 되게 어울리죠. 괜찮아. 네. 그 많이 먹다 보면 적응됩니다. 네. 소맥 타 먹고 그러다 보면 네, 어디가 너무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정들지만 말기를 바라겠고 네. 아무튼 마틴 아담 선수가 아주 좋은 롱볼을 받아내는 훌륭한 능력 그리고 이 마틴 아담이 클러치 능력이 진짜 있었어요. 중요할 때마다 골이 나와. 그래. 맞아요. 이게 중요한 그 순간에 골이 나와요. 전북전, 강원전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여기 마틴 아담을 잘 쓰기 위한 준비를 잘했는데 아담이 어느 정도 롱볼을 받아내고 그치. 기존 울산과는 또 다른 패턴의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 옵션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홍명보 감독도 조금 뭔가 상대가 내려앉거나 우리 공격이 좀 안 풀린다 싶으면 일단 과감하게 롱패스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달라진 접근법이 울산이 패턴이 다양해지면서 상대하는 팀들에게 보다 더 어려움을 안기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죠. 마틴 아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클러치 능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선수 사실 이적 직후에 잘했습니다. 맞아요. 이적 직후의 득점이나 이런 것도 아주 좋았고 바로 잘 나왔어.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마틴 아담의 득점을 좀 못했다? 저는 그러면 오히려 이게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그래. 봐요. 그러니까 영입을 했는데 그 선수가 제대로 활약을 못 해주면 팀이 오히려 같이 떨어진단 말이야. 네. 근데 뭐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경기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울산 수비가 실점을 계속하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승현이 제대하고 들어온 다음에 그것도 좀 안정화가 됐어요. 근데 정승현 제대가 진짜 좀 필요한 타이밍이었어요. 포인트였어요. 네. 굳이 이제 꼽자면 수비는 조금 불안함이 있었던 어. 저는 이번 시즌이라고 보거든요. 좀 다른 지쳐 포지션과 있었어. 달리. 전체적으로. 왜냐면 또 그러니까 수비라는 것은 어쨌든 그 이제 백포나 백스리를 구성하는 그 이 구성원 외에도 사실 골키퍼도 저는 맞아요. 같은 범주에 들어가다고 예. 보는데 전우 선수가 지금 한창 정점 찍었을 때 폼은 전 아니라고 아, 봐요. 실수 많았어요. 흔들흔들 됐어. 김영권 선수도 또 사실 좀 마찬가지야. 불안하긴 네. 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역시 정승현. 그렇지. 예, 얘 괜히 K리그 1 탑급 맞아. 센터백이 아니다. 입대할 때 되게 아쉬워했잖아요. 맞아요. 전역을 했기 때문에 수비에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음. 이렇게 우승 하나를 위해서 똘똘 뭉친 울산. 아, 그간의 서름을 풀어내고 드디어 K리그 1의 우승을 차지했죠. 저는 이제 울산이 해야 될 일은 이 다음 우승이 또 17년 뒤면 안 됩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전북이 왕조를 건설했었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하고 울산도 우리도 연패로 간다라는 느낌으로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울산이랑 전북이랑 치고받는 그러니까 내년에 또 울산이 우승할 것인가 아니면 전북이 리벤지를 하러 올라올 것인가의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다른 팀들이 여기에 도전하는 형국이 나와야 K리그 부분은 재미가 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전북 팬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전북이 연패하면 좋죠. 좋죠. 아니, 계속 리그 먹으면 좋지. 근데 리그가 조금 재밌게 흘러가고 내가 좀 재밌게 봤었던 시즌을 돌이켜 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과거에 전북, 서울, 수원이 셋이 치고받는 그림이나 그 2010년 초반대거든요. 맞아요. 그때 2012년인가? 재밌었고 그래.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후에도 전북, 서울이 계속 이렇게 엎치락뒤 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포항이 한번 또 맞아. 우승을 기록을 했었고 2013년이죠. 이런 그림이 리그 입장에서는 재밌습니다. 그래. 네, 그러니까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울산이 또 우승하는 그림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아우, 그럼요. 이렇게 가야지. 울산도 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오히려 근데 또 전북이 다시 트로피를 찾아오는 그림도 저는 그려볼 수 있다고 좋죠. 보기 때문에 이게 뭐 리그 보시고 되게 이런 거 이렇게 치열하게 딱 이렇게 두 팀이 맞붙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게 사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죠. 그럼요. 그리고 우승에 대한 이 리그 우승에 대한 자신감이 더 얻어졌으니까 네. 내년에 홍명보 감독이 강조했던 그 인터내셔널 매치. 인터내셔널 매치. 올 시즌은 아침이 좀 아쉬웠어요. 그치. 내년에 더 네. 잘해주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어떤 그 감정을 좀 담자면 갓기동이 또 김기동이도 또 내년에 사실 살림이 쉽지 않아요. 쉽지 포항은 않죠, 예. 여기서 또 좋은 그림을 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도전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리그를 재밌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울산 다시 한번 울산 우승 축하하고요. 내년에 연패로 갈 수 있는 그림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다음 시즌도 기대해 보겠습니다.